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오랜 기간 서로 싸움을 하다가 두 도시 모두 힘이 약해졌어. 두 도시가 서로 싸우기를 멈춘 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내려와 두 도시를 정복해버렸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저항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지. 이들 나라들은 나뉘어 있을 때는 약했고 통합되어 있을 때는 강했어. 그리고 인도도 이와 다르지 않았지. 인도에 정착한 아리아 사람은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고 각각의 도시들은 서로 다른 작은 왕국들의 지배를 받았어. 그리고 각 왕국은 독립적이었지. 그러나 인도의 왕들은 인도를 통일된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그들은 인도의 여러 도시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했지. 바로 마우리아 제국이야. 마우리아 제국은 인도의 북쪽 지방 전체를 지배했단다. 가장 유명한 마우리아의 황제는 아소카야. 아소카는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통해 인도 전역의 도시들을 정복했어. 그러나 승리를 거둔 뒤 정복한 도시들을 찾아갔을 때 아소카는 자신의 병사들이 저지른 고통의 현장을 보았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가 선언했어. 그 대신 정직과 진실과 자비를 통해 이 제국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나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며 지금부터 폭력은 그만두겠다. 아소카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돌로 된 기념비와 기둥에 새겨 제국 곳곳에 세워두도록 했지. 이 기념비와 기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단다. 그는 백성들에게 엄격하고 가혹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대화를 하려고 애썼어. 그는 백성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려고 노력했지. 그는 거리에 나무를 심게 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늘 아래로 다닐 수 있게 했으며 아픈 사람은 물론 병든 동물을 위한 병원을 지었단다. 그는 동물학대를 막는 법까지 만들었고 스스로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어느 동물도 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 죽지 않아도 되었단다. 아소카는 그런 생각과 공정하고 자비로운 통치 덕분에 유명해졌지. 자타카 이야기. 아소카 왕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싸움을 포기하고 고기도 먹지 않았어. 부처의 수많은 가르침은 대장경에 쓰여 있어. 이 책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책으로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단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자타카 이야기야. 전설에 따르면 이 이야기들은 고대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부처가 직접 말했다고 해. 이 이야기들은 선과 인내, 자비, 정직과 우정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지. 그중 산토끼라고 하는 이야기는 관대함은 보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 옛날에 토끼와 수달, 자칼과 원숭이가 마을 근처의 숲속에서 살았다. 어두운 숲속에는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 나 있었고 이 길을 따라가면 숲의 끝에 있는 마을에 이를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토끼와 수달, 자칼과 원숭이가 저녁을 먹기 위해 모여 앉았다. 내일은 숲 끝에 있는 마을의 특별한 날이야. 토끼가 말했다. 우린 그 마을로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수달과 자칼, 원숭이는 토끼의 말에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수달은 먹이를 사냥하러 근처의 강으로 나갔다. 때마침 어부 하나가 7마리의 연어를 잡아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축축한 모래 속에 묻었다. 그러고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강 하류로 내려갔다. 수달은 물고기 냄새를 맡고 모래를 파헤쳤다. 이게 누구 거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군. 그렇다면 집으로 가져가서 내가 먹어야겠다. 자칼은 숲의 반대쪽에 있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오두막집 주위를 킁킁거리며 다녔다. 그는 오두막집 부엌에서 고기 2조각과 우유, 단지를 발견했다. 이 오두막에는 주인이 없는 모양이지? 자칼이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집에 가져가서 나 혼자 먹어야겠다. 한편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혼자 망고를 땄다. 그는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망고를 자기 침대 안에 감추어 놓았다. 나중에 나 혼자 다 먹어야지. 토끼는 들판으로 나가 풀을 뜯기 시작했다. 풀은 토끼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토끼는 풀을 뜯다가 잠시 멈추더니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풀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줄 다른 음식이 없을까? 하지만 달리 줄 것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 누군가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나를 잡아먹으라고 해야겠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사카신이 토끼가 하는 말을 들었다. 저 약속이 정말일까? 사카신은 혼자 중얼거렸다. 저 토끼가 정말로 자기 생명을 내줄 만큼 그렇게 관대하고 헌신적일까? 세상으로 내려가서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카신은 사제로 변장해 땅으로 내려갔다. 그는 숲길을 따라 걸었다. 곧 원숭이가 나타났다. 원숭이야, 원숭이야. 배가 너무 고프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겠니? 사카가 말했다.
망고 한두 개는 줄 수 있어요. 원숭이가 대답했다. 고맙구나. 내일 망고를 가지러 다시 오마. 길을 따라 걷던 사카는 잠시 뒤 자카를 만났다. 자카라 자카라. 그가 큰 소리로 불렀다. 배가 몹시 고프구나.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니? 고기 한 덩이와 우유 한 컵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자칼이 말했다. 고맙구나. 내일 그것을 가지러 다시 오마. 그리고 사카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수다를 만났다. 수다라 수다라. 배가 너무 고프구나. 먹을 것을 좀 주겠니? 물고기 2-3마리는 줄 수 있어요. 수달이 대답했다. 고맙구나. 내일 그것을 가지러 다시 오마. 마지막으로 사카는 토끼를 만났다. 토끼야 토끼야. 내가 배가 무척 고프단다. 먹을 것을 좀 주겠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제 자신뿐이에요. 토끼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에게 기꺼이 절을 드리도록 하죠. 하지만 나는 부처를 따르는 사람이란다. 사카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면 불을 피우세요. 제가 알아서 불 속으로 뛰어들게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구워줄 테고 당신은 저를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토끼가 말했다. 사카는 곧 불을 피웠다. 토끼는 덜덜 떨리는 몸을 한껏 웅크리고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불길이 털에 닿았는데도 토끼는 전혀 뜨겁지가 않았다. 왜 뜨겁지가 않죠? 토끼가 사카에게 물었다. 제가 구워주지 않으면 당신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사제가 아니란다. 사카가 말했다. 나는 사카신이다. 네가 결심한 것을 실천하려는지 보려고 직접 땅으로 내려왔단다. 착하고 마음 넓은 토끼야. 이제 너는 나의 축복으로 행복한 여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카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토끼에게 부드러운 풀로 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는 하늘로 돌아갔다. 토끼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베푼 친절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